네, 드디어 왔습니다. 뭐냐 하면 1차 부등식에 활용해서요. 아주 1차 부등식 활용의 꽃 거속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죠? 일단 거속시를 풀려면요. 우리가 공식을 좀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되는데 그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시면은요. 우리 항상 요런 모양 만들고요. 거, 속, 시 쓰시고 거리는 그지?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되시겠고요. 속력은요, 시간분의 거리 되시겠고요. 시간은요, 속력분의 거리 되시겠습니다. 요게요, 제일 지금 많이 쓰이는 녀석이기도 합니다. 여튼,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이런 거속시 문제들은요, 무조건 포인트는 그림을 그리는 문제예요. 뭘 그린다? 그림을 그린다. 자, 그러면 제가 538번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올라가시고요. 내려갈 때는 같은 길을 시속 4km로 걸었대요.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그치? 근데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랑 같은 길을 갔기 때문에, 그치? 그걸 좀 기억하시고 하여튼 올라갈 때는요, 얘가 시속 3km로 갔대요. 그죠? 내려갈 때는요, 얘가 시속 4km로 왔다 이 말이야. 그죠? 그랬을 때 얘가 걸어서 4시간 40분이래요. 그치? 그럼 얘는 60분에 40이기 때문에 4와 3분의 2라서 3분의 14시간 이내로 와야 돼요. 그죠? 그랬을 때 최대 몇 킬로까지 올라갈 수 있니? 라고 하니까 역시 몇을 x로 바꿔서 그지? x 킬로까지 올라갔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죠? 그럼 일단 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은요 3분의 x 되겠죠. 그죠? 내려올 때 걸리는 시간은 4분의 x 될 거예요. 얘가 지금 3분의 14 이내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럼 이 녀석은요. 지금 어떻게 풀 거냐면 12, 12, 12를 곱해서 4x 플러스 3x 그죠? 12 곱하시면 얘가 4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56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7x가 56보다 작거나 같다 돼서요. x는요. 결과론적으로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km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나요? 그쵸? 마찬가지로요. 제가요. 요런 문제 540번 같은 문제도 풀어드릴게요. 그치? 무조건 그림 그려서 풀어야 돼. 자, 지금 보면은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 A에서 10km 떨어진 B가 있었대. 그치? 여기에 가는데 처음에는 맨날 천천히 빠르게 걸었네. 얘는 5km/h로 걷다가 도중에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3km/h로 걸었대. 그래서 3시간 이내에 도착을 하려면 그치? 우리가요 몇 킬로 이상을 시속 5km로 걸어야 되는가 라고 물어봤으니까 시속 5km로 걸어야 되는 요 지점을 우리가 xkm다 라고 둘 거야. 그치? 그러면 있잖아 전체가 10km였기 때문에 우리가 3km/h로 간 거리는요 얘가 10-xkm가 될 거예요. 맞아. 역시 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그치?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를 이용을 하신다면 5분의 x는 5km로 걸어가는 시간 그런 다음에 얘는 3분의 10-x가 되겠고요. 얘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요걸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역시 15, 15, 15를 곱하시면요. 얘가 3x가 되겠고 얘는 5에 10-x가 되겠고요. 얘는 15 곱하시면 45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얘는요. 3x 플러스 50-5x가 작거나 같다 45보다. 그럼 마이너스 2x가요. 넘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가 돼서요. x는 지금 2.5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가지고요. 정답은 2.5가 정답이 되겠죠. 이해되시겠나요? 네. 제가 최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조금 풀어드릴게요. 그죠? 또 이어서 속도 문제가요.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요. 엄청 어렵습니다. 일단은 더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가봅시다. 550번 갈 거예요. 지금 보니까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출발하기 전까지 1시간의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 사이 상점 가서 물건을 사오려고 한대.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버스 정류장인데요. 뻐정이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서 상점 여기 있다고 칠게요. 그죠? 근데 있잖아, 얘가 갈 때는요 4km/h로 걷고, 그지? 물건 사는데 몇 분 걸리냐면 10분이 걸린대요.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야 되잖아. 그지? 맞아요? 버스 정류장 아니고 터미널이네요. 그죠? 그럼 얘가 이걸 지금 터미널에서 출발해서 상점에서 물건 사올 때까지, 그치? 우리가 1시간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1시간 이내에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터널에서 몇 킬로 이내에 있는 상점을 이용해야 되는가? 라고 물어봤으니까 X킬로라고 놓읍시다. 그죠? 그러면 지금 상점에서는 10분 동안 물건을 사는데요. 그죠? 얘가요, 지금 per hour. 지금 단위가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고쳐야 돼서 60분의 10시간. 그죠? 즉, 6분의 1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갈게요. 그죠? 그러면 얘도 지금 시간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를 이용합니다. 자, 갈 때는요, 4분의 x만큼 시간이 걸렸고요. 갈 때 걸린 시간. 거기서요 6분의 1시간 동안 물건 샀고요. 다시 돌아올 때 4분의 x만큼 돌아왔더니 얘가 1시간 이내더라.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죠? 그럴 거면 12를 얘네들 먼저 더해보시면 내가 4분의 2x니까 2분의 x 더하기 6분의 1이 1보다 작거나가 따라서 666을 곱해볼게요. 그럼 3x고요. 1이고요. 얘가 6이라서 3x가 5보다 작거나 같아서 x는요 3분의 5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또 우리 이것도 똑같은 문제고, 그죠? 얘도 똑같은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야. 그런데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에 꼭 나오니까 우리가 풀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요. 동생이 출발한 지 10분 후에 형이 같은 장소에서 출발했다. 근데 동생은 시속 4km로 걷고요. 형은 시속 6km로 걸었을 때 형이 동생을 추월하는 것은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인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소리냐 하면 일단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냐 라고 하니까 형의 시간을 x분이라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들어가 봅시다. 일단은 어떤 일이냐면요. 동생이요. 같은 집에서 출발했어. 같이 집에 살 거 아니야. 집에서 출발해서 동생은 천천히 걸었고, 그지? 형은 10분 늦게 있다가 빨리 가가지고 동생을 추월하는 거니까 따라잡는 거지. 맞아. 그러면 얘네들은요. 거리가, 그지? 초월하는 거. 얘가 동생을 초월하는 그 순간을 물어보는 거니까 형이 걸은 거리가, 그치? 형이 걸은 거리가 동생이 걸은 거리보다 커지게 되는 건 언제인가? 그걸 물어보는 것 같아.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따져봅시다. 자, 동생 시간이 있을 거고요. 형 시간이 따로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형이 X분 걸었는데요. 동생이 출발한 지 10분 후에 형이 걸었으니까 동생이 더 걸었나? 형이 더 걸었나? 동생이 먼저 가고 형은 10분 있다 간 거야. 그럼 동생은 형보다 10분 더 걸었겠지. 그치? 그런데 얘는 4km/h로 걷고요. 얘는요. 지금 6km/h로 걷습니다. 맞아요? 어머, 이거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이거 per hour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거 x 시간이라고 둘게요. 그럼 일단 x 시간이라고 둘 거고요. 동생은 10분이니까 6분의 1시간 더 걸었다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얘가 형이 동생을 추월하는 것은, 그럼 형 거리가 동생 거리보다 더 먼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형 거리는 6x가 되겠고요. 동생 거리는요. 4 곱하기 x 더하기 6분의 1시간까지.
되는 건데 형이 더 큰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얘는 6x가요. 4x 플러스 3분의 2여서 지금 2x가 3분의 2보다 큰 거고요. 맞아요? 그런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얘가 3분의 1보다 큰 거. 즉 20분 후 그러니까 얘는요. 3분의 1시간 이후에는요. 형이 추월을 한 겁니다. 추월을 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요 녀석은요. 20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네, 그럼 나머지 문제들은 또 우리가 문제 풀면서 또 제가 질문을 받는 걸로 할게요. 네,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소금물 문제를 또 풀어드릴게요. 저는 사실 부등식에서 제일 쉬운 게 소금물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소금물은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면요. 무조건 이 녀석도요.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 전에요, 이 농도에 대한 공식을 좀 외우셔야 돼요. 그죠? 이 소금물의 농도는요, 그죠? 뭐분의?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100입니다. 그러면 소금의 양은요, 우리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100분의 농도가 나왔을 거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전체 소금물의 100분의 농도 자체가 소금의 양이다. 그래서 이 소금의 양으로 우리가 문제를 대부분 풀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그럼 제가 542번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가요, 10%가 있었어요. 10% 600이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서요, 물을 증발시켜서 농도가 15% 이상이 되래. 그럼 물을 증발시킨 거니까 물을 뺀 거야. 물을 뺀 건데 얘가 그렇게 돼가지고 농도가 15%가 이상이 되래. 그치? 그러면 최소 몇 프로 증발시켜야 되니, 몇 그램 증발시켜야 되니 라고 했으니까 Xg을 증발시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남는 게 뭐냐면요. 여기에서요 600-Xg 남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가 항상 따지기를 여기 있는 소금의 양과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이 비교하는 걸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있는 소금의 양은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근데 물에는 소금이 있어 없어? 물에는 소금이 없으니까요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100분의 15, 60, 600-X 요걸 푸시면 될 거예요. 그럼 얘는 100 없애고요. 6000 되시겠고요. 얘는 지금 90, 00 되는 거 맞죠? 그죠? 마이너스 15x라서 얘가 15x가요. 크거나 같다 3000이 돼가지고요. x는요. 크거나 같습니다. 200. 그래서 최소 200g은 증발시켜 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해될 수 있을까요? 그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543번 한번 또 풀어드릴게요. 얘도요, 그냥 그림 그리면 끝나요. 그쵸?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15%의 소금물 300이 있었어요. 거기에 뭘 넣었냐면, 어머나 세상에 물을 집어넣네? 그래서 얘가 농도가 10% 이하가 되도록 하는 거야. 그때 물을 몇 그램 이상 집어넣냐라고 했으면 Xg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Xg 집어넣고요. 그럼 얘네 둘이 합한 거니까 얘는 총 300 더하기 Xg 가지고 가는 거겠죠. 그럼 역시 좌변의 소금의 양과 우변의 소금의 양을 비교합시다. 그럼 얘는 100분의 15 곱하기 300이고요. 물에는 소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요 100분의 10 곱하기 300 더하기 X가 되겠죠. 그럼 요 녀석은요 100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얘는 지금 4500 작거나 같다 3000 플러스 10x 이렇게 되는 거라서 10x가 이제 10x 여기 놓고 그지? 10x 입장에서는 얘가 크게 되는 거죠. 제가 이쪽으로 넘기려고요. 4500 마이너스 3000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얘는 10x가 크거나 같다 1500 되는 거니까 x가 150보다 크거나 같아서 150g 이상 더 넣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쵸? 자,
자, 그 다음에 544번도 한번 풀어드릴게요. 얘가 요번에는요 20%의 소금물에요 100g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소금을 더 넣어가지고 요번에는 그냥 소금을 넣었네? 그래서 와 60% 이상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소금을 몇 그램 넣었냐? Xg 넣을게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더해서 100 플러스 X가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 왼쪽에 있는 소금의 양과 오른쪽에 있는 소금의 양을 비교합시다. 그럼 얘는 100분의 20 곱하기 100이 되겠고요. 얘는 그냥 소금 그 자체니까 X 됩니다. 그런 다음 이 녀석은요. 100분의 60 곱하기 100 더하기 X가 돼요. 그럼 우리 이 녀석 100 곱해주시면요. 얘는 2000 되시겠고요. 얘가 100X 되시겠고요. 100 곱해주시면 6000 더하기 60X가 돼요. 그럼 얘는 40X가 넘어가시면 4000이 돼가지고요. 그죠? X는요. 지금 100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100 맞나? 그쵸? 예. 답이 100이 되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546번 같은 문제 한번 해드릴게요. 요 문제까지 하면요. 제가 거의 대부분 소금물 문제까지 한 거라서 나머지 문제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얘가 14% 소금물 360g이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뭘 섞었냐 하면 9% 소금물 X를 섞어서 얘가 지금 12%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그럼 9% 몇 그램 이상 섞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X라고 놓고 얘는 360 더하기 X 이렇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 있는 소금의 양과 오른쪽에 있는 소금의 양을 비교합시다. 그럼 얘는 100분의 14 곱하기 360이 되겠고요. 이 녀석은 100분의 9 곱하기 X 작거나 같다. 100분의 12 곱하기 360 더하기 X 이렇게 됩니다. 그럼 100, 100, 100 이렇게 가시고요. 얘는요. 36 곱하기 14를 가시면 64, 24, 2 올라가고 144, 36 되니까 4, 0, 504. 그럼 5040이 되겠고요. 얘 9x고요. 이 녀석 360 곱하기 12 해야 되니까 360 곱하기 12는요. 6이 12, 72에다가 36이니까 2, 3, 4, 3이네요. 그죠? 43202 되겠고요. 12x가 됩니다. 맞아요? 그죠? 그러면 x 왼쪽으로 가시면 마이너스 3x 되시겠고요. 지금 5040에서 4320을 빼면 0, 2, 그치? 7 이렇게 되겠고 예, 720, 마이너스 720 되네요. 그죠? 네. 그러면 요거 마저 계산해 주시면요. x는 크거나 같다 부동만 바뀌고 240. 그래서 소금물 240 이상 섞어야 된다. 요런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우리 숙제 한 장 반 잘 해오시고 네, 모르는 문제는 제가 또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